탈영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뱅덕이는 그저 평범하게 복무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임의 가혹행위는 일상이었고 그 모습을 본 후임들조차 뱅덕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관물대라는 짧은 명령 한마디면 뱅덕이는 좁고 차가운 철제 관물대 안으로 몸을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그 어둡고 숨막히는 공간에 갇혀 낄낄거리는 선 후임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뱅덕이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선 후임들의 놀이개로 전락했다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생활관에서 뱅덕이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어느덧 다가온 첫 휴가. 뱅덕은 밖에서 맛보는 공기가 이토록 달콤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3박 4일의 시간은 정말 3.4초와 같았고 어느덧 복귀날이 되었습니다. 위병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병덕은 지독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다시 그 좁은 관물대 속으로, 그 지옥 같은 비웃음 속으로 다시 돌아가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뱅덕이는 부대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인파가 북적이는 터미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겁에 질린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뱅덕이는 지하터미널 상가에서 사복을 사서 갈아입었습니다. 복귀 시간이 다가오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뱅덕이는 휴대폰을 꺼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뱅덕이는 몇 시간만 지나면 곧 탈영병이 됩니다. 이것이 삶 전체를 집어삼킬 재앙의 시작임을 뱅덕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터미널의 화려한 조명은 이제 뱅덕이를 비추는 감시 카메라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뱅덕이는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구부정한 어깨, 사복을 입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여전히 도망친 군인일 뿐이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경찰차가 번쩍일 때마다 뱅덕이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지나가는 행인의 평범한 통화 소리조차 자신을 신고하는 목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돈은 떨어져가고 갈 곳은 없었습니다. 뱅덕이는 결국 인적이 드문 뒷골목의 허름한 PC방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즐겨 찾던 게임을 할까 했지만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순간 군사경찰이 위치를 추적해 곧장 달려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뱅덕이는 게임 대신 네이버 검색창을 켰습니다. 탈영을 하게 된다면 탈영병 처벌, 탈영병 자수 등과 같은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뱅덕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검색 결과로 쏟아지는 차가운 법조안과 비극적인 사례들은 뱅덕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게임 소리와 웃음소리는 마치 자신을 비웃는 환청처럼 들려왔고 뱅덕이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마주하며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각 부대에서는 뱅덕의 미복귀가 공식화되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텅 빈 뱅덕이의 관물대 앞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소대장과 싸늘한 표정의 행보관이 서 있었습니다. 가혹행위를 일삼던 선임은 혹시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잔뜩 겁먹은 눈으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그때 정적을 깨는 낮은 한마디, 연고지 확인하고 군사경찰 넘겨. 부대 정문을 나서는 군사경찰 차량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뱅덕이는 PC방 모니터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은 타들어가듯 아팠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뱅덕이는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찜질방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뱅덕이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두 남자, 사복 차림. 그 순간 뱅덕이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찜질방 안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무언가를 묻더니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뱅덕이가 누워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뱅덕이는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는 척.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저기요. 낮은 목소리, 팔을 걷어내려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뱅덕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앞, 바로 코앞, 남자들과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뱅덕 일병? 뱅덕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비상구를 밀치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뱅덕이는 쓰레기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분, 20분,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찜질방에 두고 나온 겁니다. 뱅덕이는 벽에 머리를 툭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냥 잡혔어야 했나? 그때 너무나 익숙한 손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병덕아? 그 목소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뱅덕이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웠고 이틀째 바깥을 헤매며 식어버린 온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덕아, 집에 가자.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줬고 뱅덕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멈추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복귀는 해야 되니. 뱅덕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뱅덕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부대로 가는 길,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 통증이 솟아올랐습니다. 철제침대, 고무장갑, 어둠 속의 숨소리, 끊겼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려.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뱅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렸습니다. 뱅덕이는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뱅덕이는 무작정 앞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할 걸 그랬나? 라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 지옥 같은 곳으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 끝에 낡은 절이 보였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자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뱅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편히 쉬었다 가세요. 미소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뱅덕이는 지쳐 있었기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스님이 나간 후 뱅덕이는 구석에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여기는 위험하다. 스님을 믿지 마라. 나가고 싶다. 뱅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뱅덕이는 재빨리 서랍을 닫았습니다. 스님은 서랍 쪽을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저녁은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뱅덕이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은 위험하니까 문은 제가 잠가 놓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뱅덕이는 문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뱅덕이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젯밤은 죄송했습니다. 산에 짐승이 돌아다녀서요. 뱅덕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밥도 주고 쉬게도 해주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뱅덕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일주일쯤 지나자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더 해야겠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습니다. 곧 명령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느렵니까? 이렇게 하면 밥 없습니다. 밥은 줄어들었습니다. 새끼가 두 끼로, 두 끼가 한 끼로.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무서웠습니다. 뱅덕이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철컥. 그때 나가려고? 뒤였습니다.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밥도 주고 또 한 걸음. 재워드리고 뱅덕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손이 잡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뱅덕이는 몸을 비틀었습니다. 밀쳤습니다. 달렸습니다. 대문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쾅!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딪혔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뱅덕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길도 모른 채 한참을 달린 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이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뱅덕이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앞에 동굴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 그리고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더벅더벅한 수염, 초췌한 얼굴. 누구야? 뱅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남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난 절에서 태어났어. 절에서요? 스님이 키웠어.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봤지. 뱅덕이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위험하다. 스님을 믿지 마라. 나가고 싶다.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갇혀 있었거든. 그럼 지금은요? 도망쳤지. 근데 밖이 더 무섭더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지. 뱅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군번줄,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뱅덕?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내 건데. 남자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있었어. 누가 떨어뜨렸겠지. 뱅덕이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번줄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차려! 김뱅덕!
뱅덕이는 깜짝 놀라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뱅덕이는 동굴을 나와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달력이 보였습니다. 2020년 3월 뱅덕이는 멈춰섰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2020년 기억 속 마지막 날짜는 2010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몇 년도예요? 2020년인데요. 괜찮으세요? 뱅덕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소식 없이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리고 갑자기 10년이 지났다는 충격에 뱅덕이는 실성하며 웃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김뱅덕, 왜 동굴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뱅덕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자수합니다. 저는 김뱅덕 이병입니다. 타령했습니다. 뱅덕이는 경찰서에서 자수를 했고 헌병대에 인계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름, 부대, 계급, 그리고 타령한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뱅덕 이병 10년 전입니다. 휴가 복귀일이었습니다. 조사관이 기록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절에서 지냈습니다. 근처 동굴에서도 생활했습니다. 절 이름과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뱅덕이는 망설임 없이 길을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은 수색팀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수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뱅덕 이병, 해당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뱅덕이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여러 장소에서 목격됐습니다. 지하철역, 공원, 쓰레기장 주변, 교회에서 급식을 받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뱅덕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9년 전 교통사고 기록입니다. 뱅덕이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실종된 지 1년 후입니다. 사망자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그날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에서 뛰쳐나왔고 어머니가 당신을 붙잡으려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뱅덕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릅니다. 조금씩.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죽게 만든 겁니다. 제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로요.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스님도 있었고 같이 지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절, 동굴, 사람들 모두 실제가 아닙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입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현실을 견디지 못한 정신이 다른 기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뱅덕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군법회의에서는 자수와 정신질환을 감안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뱅덕이는 복역을 마친 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2010년 그가 처음 자대에 왔을 때는 지옥이었습니다. 관물대에 갇히고 가혹행위 그리고 비웃음까지. 그런데 2020년 다시 돌아온 자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혹행위는 많이 사라졌고 후임들과 선임들 사이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뱅덕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고생했을까?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 시간이 흘러 뱅덕이는 휴가를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소 앞에 선 뱅덕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어머니 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동굴 속 남자의 외침이 떠올랐습니다. 정신 차려! 김뱅덕! 뱅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동굴 속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군사경찰이 뒤쫓으며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뱅덕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현실 자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생각났습니다. 스님, 그리고 비웃는 선임까지. 군번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군번줄, 10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떨어뜨린 바로 그 군번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주워서 아들에게 전해주려다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